이 CCTV는 일반인은 물론 또 기자,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법조인들조차도 쉽게 볼 수 없었던 CCTV라고 해요. 기억이 진짜 안 나. 그런 이 CCTV를 보면은 이현우의 결정적인 어떤 진술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굴 때렸죠, 본인?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본인 기억에는 무슨 일 같아요, 그래도? 네. 날짜를 기억 안 나요? 새벽쯤인 것 같습니다. 날짜를 기억 안 나요? 날짜는 나중에 기억이 났습니다. 뭐 지금 얘기하시면 되니까. 일요일인가? 일요일. 이현우는 초지일간 자기는 술에 많이 취해서 범행 시각 전혀 모른다고 했고요. 범행 장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서울에 걸로 가죠. 1번가 쪽, 2번가 쪽 모르겠습니다. 어디 쪽인지는. 어디 뭐 건물인지 어딘지 갑자기 좀 어디 방이고 이렇게 트는 걸 보고 건물인지 어딘지 예. 그게 길인지 문인지 집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1차 조사에서 보이는 모습에서는 아예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와 달리 상고 이유서를 보면서 제가 가장 눈에 띄게 봤던 장면이 피해자를 먼저 마주친 장소에서 범행 장소까지 뿐만 아니라 이 범행을 하기 전에 술집 1, 2, 3차는 어디에서 있는지 시각과 위치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고 술 마신 위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휴대폰을 충전했는데 어느 편의점에서 충전했는지 그 위치와 충전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언제 어떻게 몇 시에 불렀는지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서 앞뒤 진술이 맞지 않았구나.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이 이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 하길래 그게 저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가고요. 거의 초저녁만큼 밝기 때문에 조명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게 헷갈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사건 당일 이현우는 바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했는데요. 술을 당시에 뭐 7, 8병이나 마셔서 많이 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여자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 그날 모습도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정말 하나도 안 취했었고요. 나름이 꼬인 일도 없었고 제 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폰 좀 달래요. 자기 폰을 유실치 다 빼고 꺼놨다고. 또 이현우 여자친구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한 결과가 나중에 포렌식 수사 결과 나왔는데 이현우는 당시 범행 장소도 몰랐다고 했지만 그 포렌식 결과에서는 검색어로 그 정확한 건물명까지 적은 게 나왔고요. 뭐 강간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검색어에는 강간이 포함된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사람이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쪽이 어딘지 모르네, 본인.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뭐라 하길래 저한테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냥 지나가길래 그냥 솔직히 좀 갑자기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술을 먹고 이런 사람이 이상한 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술을 먹어서 심신상실이었다. 혹은 심신미약이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두를 신었는지조차도 나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술을 먹었다. 그런 상태인 내가 누구를 특정해서 따라가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은. 데리고 와서 뭐 했어요, 그냥? 그 속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친 것 같습니다. 안 일어나길래 제가 혹시나 제가 진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성인가 일어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아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억이 안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거기서 제가 그런 거 하면 진짜 제가 미친 놈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해서 진짜 나쁜 사람인 거는 알겠는데 저는 진짜 이현우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 이런 감정도 아예 배제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펼친 전략이 뭐냐면 나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인 거예요. 기억이 나면 그 기억나는 것과 그 기억으로 인해서 유발된 정서까지 억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뭔가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은 무덤덤한 표정을 짓는 게 이 사람한테 제일 유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피해자를 따라 건물에 들어갈 당시에 현장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본인이 위로 보고 이렇게 그런 장면이 있어요. 술이 많이 돼서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그렇다 이거네. 사람이 술 먹으면 이렇게 하면 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배를 이렇게 벌리고 원래 이래 그런 습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CCTV를 확인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자기가 그런 하늘을 보는 습관이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바로 차요 왼발로. 보이죠 지금 차는 거. 왼발로 바로 차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머리를 찼습니까? 네, 바로 머리. 본인이 거의 보면 머리하고 얼굴 다 쿠킹했어요. 거의. 자, 말로 밟고 쿠킹하고 맞죠? 안정하셨습니까? 알죠? 기억납니까 이제? 근데 이 보니까 기억나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가 조사자가 CCTV나 이런 걸 얘기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을 더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조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맞추어서 그것만큼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리한 얘기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인 거죠. 제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이현우 재판 기록을 봤는데 상당 부분이 과거 범죄에 대한 전력, 그때 당시 받았던 재판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이현우가 92년생, 만으로 31살인데요. 전과가 무려 18번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소년원을 간 게 2007년이니까 만 15세였는데요. 소년원을 나와서 반년도 안 돼서 이번엔 강도 상해로 3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2년도 안 돼서 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로 이번엔 6년을, 네, 그리고 또 1년 뒤에 이 상해 특수 절도로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만 15세 이후에 거의 12년 가까운 시간을 이 교도소에서 보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우는 이렇게 조사에는 선택적으로 또 능숙한 모습을 계속 보였던 걸로 비춰집니다.